잠을 설치 밤을 새고 새벽녘 이른 눈 소식 낯선 앵커의 붉은 입술 소리 죽은 TV 오셨네. 오셨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여기 앉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야, 이게 제가 얼마 전에 그 기사를 통해서 봤거든요. 주근이의 마지막 흔적을 지운다. 특수 청소 전문가 김세별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직접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주로 고독사, 자살, 살인 사건 현장에 청소를 하고 일주일 안 됐겠어? 일주일이 뭐야? 2주일 넘었네. 돌아가신 분들의 유품을 정리를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청소가 진짜 아닐 것 같네요. 그렇죠. 보통 이제 바로 발견되지 않고 사후 3일에서 뭐 길게는 3달 만에 발견되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 악취도 있고 세균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청소 전문가가 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 청소를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10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10년 정도요? 꽤 오래되셨네요. 야, 근데 이거 처음 혹시 그 일을 할 때가 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좀 그 일을 할 때 좀 두렵거나 혹시 좀 망설여지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그렇진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장례지도사 시절에 직접 현장에 가서 시신을 수습을 해오거든요. 그러면은 화재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물에 빠져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는 이런 식의 변사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꺼리낌은 없었어요. 아니 그 특수청소는 지금 의뢰를 어떤 식으로 좀 받게 되는 건가요, 이게요? 보통 유족분들이 뭐 광고를 보고 전화를 주신다거나 네네. 아니면 집주인분들이 연락을 주신다거나 그래서 상담을 하고 이제 진행이 되죠. 이게 좀 그 비용은 실례지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뭐 비용이 많지는 않은데 폐기물 금액에 인건비, 소독비 이렇게 하면 저희가 한 10평 정도 되는 집 청소를 하면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 그럼 뭐 한 그 정도 되는 그 규모의 집을 청소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리죠. 7시간에서 야. 네.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소독을 하고요. 소독을 하고 현장에 진입을 하죠. 네. 이제 간단하게 묵념을 하고 일이 시작이 되는데 모든 짐들은 전량 비닐 포장을 해서 반출을 해요. 네. 아무래도 외부로 나가는 악취를 최소한을 시키죠. 근데 요즘 같은 날씨는 이제 더워서 에어컨들을 틀고 지내시니까 문들을 닫아놓지만 봄, 가을 정도 되는 계절에는 창문들을 열어놓고 그쵸. 생활하시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냄새들이 다 나가죠. 그러면 이제 동네에서 난리가 나요. 아무리 조심해서 한다 하더라도. 네, 아무리 조심해도 이제 소금 맞는 거죠. 그럼 우리 특수청소부 분들한테 이렇게 소금을 뿌리세요? 뭐 좀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 네.
저도 잘은 뭐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 청소를 하고 나면 몸에 그 냄새가 밴다고 막. 냄새가 많이 배죠. 아, 뱀니까? 네. 뭐 귓속같이 냄새가 나니까요. 에? 근데 이제 그게 그런 냄새가 힘든 것보단 그 주변 사람들의 이렇게 좀 냉랭한 태도가 좀 제일 힘든 것 같기는 해요. 우리 집 앞에 차 대지 마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냄새 나니까 도대체 언제 끝나냐. 우리 집 앞에 소독해라 뭐 이렇게 말들이 나니까 이런 식으로 좀 대해주시는 게 좀 제일 힘든 것 같기는 해요. 한편으로는 이제 그분들의 마음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죠. 예,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정리하는 걸 조금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또 마음도 또 있는데, 예. 아 그러면 참 진짜 그 오해할까봐 그 직업을 그냥 다른 직업이라고 얘기하신 적은 없으세요 예전에? 이제 저런 적은 있어요. 예. 이제 병원 앰뷸런스 운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래도 그게 좀 좋지는 않거든요. 시선이 보통 보면 못 배우고 좀 이런 뭐 정말 직업적으로 가진 거 할 없는 사람들이 그리고 야 빌어먹더라도 그런 건 하지 말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었기 때문에 완전 뭐 그분들이 잘못된 거죠. 아주 잘못된 거죠. 또 뭐 직업에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늘 들었지만 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좀 모든 현장이 다 이렇게 뭐 사연이 있고 뭐 힘드시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도 좀 잊혀지지 않는 그런 현장들이나 뭐 또 좀 기억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한 10년 전쯤에 어머니를 이제 존속 살해하고 뭐 시신을 오랫동안 방치했던 아들이 이제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있었죠. 아 이거 뉴스에서도 그 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반에서 1, 2등을 다투던 우등생. 하지만 어머니는 전교 1등도 아닌 전국 1등, 또 서울대 법대만을 강요했습니다. 이 비뚤어진 학벌 지상주의는 결국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하는 끔찍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공부를 너무 강압적으로 시키다 보니까 발생한 일인데 그날도 이제 시험 성적이 좀 떨어져서 그날 혼날 거를 두려워하는 아들이 잠자고 있는 엄마를 살해한 경우죠. 그래서 이 김장용 비닐봉투에 꽁꽁 묶어서 안방에다가 이제 넣어놓고 그래도 냄새가 나오니까 방문을 실리콘으로 다 바르고 또 청테이프로 바르고. 근데 이제 이혼했던 그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소식이 닿지 않자 이제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집을 따고 들어가게 됐고 그런 현장을 보고 세상에 좀 알려지게 됐죠. 아 이게 어렴풋이 좀 기억이 나네요. 이게 8개월 동안 안방에 그 어머님의 8개월이요? 이 시신을 좀 방치를 하고 그래서 그곳을 또 특수 청소를 하셨군요. 네, 그렇죠. 오늘 약간 좀 주제 자체가 좀 무거워서 네. 그런지 그래도 좀 평소에 좀 언제 좀 웃으세요 그러면? 아니 항상 자주 웃어요. 웃으세요? 네. 근데 지금 이야기가 좀 그래서 그런가? 아니 이제 그때 당시 현장을 생각하고 네. 그러면은 뭐 갑자기 좀 우울해지기도 그쵸, 하고. 그쵸. 네, 감정이입이 안 그죠. 될 수가 없어요. 네. 하다 보면요. 그런 경우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 아이가 한 3살 정도 됐을 무렵인데요. 현장에 갔는데 딸을 키우던 젊은 아빠가 그 딸을 먼저 이렇게 보내고 자기도 이제 이렇게 목을 매달아서 생을 마감한 사건이 있었는데 딸 아이 주변으로 걔가 좋아하던 인형을 이렇게 다 둘러놨는데 그게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날은.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이제 그날 그렇게 트라우마가 오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저도 그게 이제 처음 느껴봤던 부분인데 그 트라우마라는 게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몸이 경직이 되면서 말도 안 나오고 막 이제 숨도 안 쉬어질 것처럼 그런 이렇게 상황이 되더라고요, 몸이요. 그곳에서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이제 직원들이 이제 정리를 했고 저는 이제 일이 끝날 때까지 못 들어갔죠, 사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 아이들을
참 정말. 예전에 제가 잠깐이지만 하루 정도 그 소방대원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촬영을 해본 적이 있는데 무조건 어떤 현장을 보더라도 빨리 잊으셔야 된다고. 이걸 잊지 못하면 이게 나중에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와서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는 분들도 계시대요. 그 소방대원분들 중에는. 마찬가지로 좀 그런 거에 대한 후유증이 조금 있지 않으실까요? 혹시 좀 감정적인 좀 그런 걸 또 예. 잊기 위한 또 그래야 또 일을 하시니까. 네. 뭐 저는 이제 사실 화초를 많이 기르고요. 네. 텃밭을 좀 해요. 어.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많이 잊혀지고 네. 다른 데 신경을 쓸 게 없이 그 화초 가꾸고 텃밭 가꾸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 게. 네. 이게 좀 그 현장에서 유가족 분들을 마주치기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좀 많이 있으시다 그래요. 그렇죠. 대부분의 유가족 분들은 슬픔에 잠긴 채 그렇죠. 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렇게 잘 정리 좀 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뭐 덜어는 이제 뭐 조금 순서가 잘못된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게 볼 때. 뭡니까? 순서가 잘못된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유품을 정리를 하다 보면 귀금속이나 통장, 현금류 등은 이제 저희가 찾아서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는데 돌아가신 자리에 뭐 겨울 이불을 꺼내서 덮어버린 다음에 그걸 이제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오셔서 이제 막 뒤지시는 거죠. 마치 집에 이제 도둑 든 것처럼 이렇게 다 쏟아붓고. 이게 진짜 이게 좀 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저 어떻게 돌아가신 분에 대한 이게 좀 예의를 표하기도 전에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은 유족분들이 가져가셔야 되는 게 맞지만 이 노인네가 금반지가 큰 게 있었는데 그거 어디 갔지? 왜 안 보였어? 이러면서 이제 찾으시는 거죠. 아버지가 전 재산을 자식 한 명에게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산에서 혼자 살던 할머니가 방 안에서 겨울 옷을 껴입은 채로 숨진 지 5년 만에 발견됐습니다. 변사 사건 현장에 발견이 되고 유족을 찾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집주인이 참다 못해가지고 얼른 현장 청소부터 좀 하자. 여기 사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따로 담당 형사가 그럼 현장을 먼저 정리를 해라. 그 부위만 청소를 좀 해놓고 하필 그 청소하는 날 유족들이 들이닥쳤어요. 누가 이걸 청소를 시켰냐. 내 동생이 집이 두 채가 있고 그래서 집문서도 있고 현금도 항상 가지고 사는 앤데 다 찾아야 된다고 나가라고. 다 뒤지더라고요. 막 고무장갑들 끼고 와가지고 다 뒤져요. 결국 그걸 못 찾았는데 이거를 못 찾았네 어쩌네 너네가 책임질 거냐 이게 실갱이를 하고 있는 사이에 여기 이거 액자는 누구 거냐고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 찍혀 있던데 누구 거냐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사진인데 돌아가신 지 20년도 더 됐대요. 버리래요. 트럭에 짐을 이제 실어놨더니 이걸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사진이라도 빼가라고 뭐 하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제일 큰 누나 정도 돼 보이는 이제 할머니가 야 막내 네가 가서 사진이라도 좀 꺼내와라. 근데 옛날 액자들 보면은요 뒤에 액자 뚜껑을 열면 스티로폴들로 눌러놔 있어요. 근데 그 자리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아파트 집문서 2개하고 현금 500만 원하고 5만 원짜리로 그걸 딱 넣어놨더라고요. 거기에 개미 떼처럼 개떼처럼 달려들어가고 그걸 가져가고 현장에 가서 보면 마치 도둑 든 것처럼 집들이 이렇게 장롱의 것들 이불 다 꺼내져 있고 막 서랍들 다 열려 있고 뒤집어져 있고 그러면요 유족이 왔다 간 거예요 다. 그런 거를 볼 때 좀 회의감이 좀 들어요. 아니 그 좀 그 고인이 남긴 유품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또 좀 있으시다 그래요. 그분이 이제 그 간암 말기셨어요. 간암 말기가 되면서 이제 독일에 유학가에 있는 따님만 뒷바라지하고 정말 일만 열심히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고 하면서도 자기가 아픈 내용은 전혀 전달을 하지 않고 따님한테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진짜 못다 해본 거를 10가지를 적어 놓으셨어요. 그분께서. 네. 뭐 TV에 나온 맛집 가보기, 뭐 정말 TV에서 나왔던 이런 풍경 좋은 곳 가보기 이런 것들을 다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다른 건 하나도 생각 안 나는데 그 마지막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시집가는 딸의 눈에 담아가기. 눈에 담아가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적어진 것들이 조금 더 오래 살면은 마지막 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근데 3개월 시한부를 받으셨더라고요. 약봉지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런 약봉지들 중에서도 자세히 보면 마약류라고 써져 있어요, 노란색으로. 근데 그 마약류를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들만 그 마약류 처방이 돼요. 그게. 다른 집인데 그분도 무슨 이렇게 뭐 말기암인가 그랬어요. 근데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분은. 그 딱 보니까 상황버섯하고 차가버섯 덩어리가 조그만 게 있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깊은 산중들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약초들 다 썰어서 말려놨더라고요. 이제 생각났는데 왜 지금도 물론 그래요. 상담만 해도 뭐를 보내드립니다, 뭐를 보내드립니다 하잖아요. 그거 딸을 주려고요. 보험회사 상담해가지고 그 물건들 좋지도 않은 것들 다 싸놨어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아주. 휴지 부자들 아주. 아니 그 사건 현장과 고인의 그 유품만 보더라도 어떤 고인의 삶을 이제 대충 좀 그려볼 수 있을 때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분의 옷을 정리하다 보면 옷의 사이즈를 알게 되고 신발을 보면 야, 이분 등치가 어느 정도 됐겠구나. 그리고 집을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 해놓으신 모습들 이런 걸 보면은 이분은 뭐 생전에 좀 깔끔하셨구나. 그렇죠. 예. 그런 모든 부분들을 이제 알게 되죠. 그러면서도 어떤 집에들 가면은요, 아까우니까 못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새 물건들이 있어도. 양말 같은 경우도 다 구멍난 양말들을 그렇게 꿰매서 신으시고 그래요. 새 것들 다 놔두고. 그 양말들이 10년이 다 넘어가지고 다 봉투에 담아져 있는 새 거지만은 요즘 누가 그냥 줘도 신지도 않는 양말들, 그냥 줘도 쓰지도 않는 그런 냄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면 좀 진짜 화도 나고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왜 이걸 참나 진짜. 이거 쓰지도 않고 말이야. 저거 아이고 이거 냄비 봐봐. 이거 진품명품 나가야 되겠어. 혼자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하게 되죠. 확실히 이제 그런 모습을 많이 보니까 좀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소중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요. 야 인생 더덥구나. 이렇게 진짜 목숨이 파리 목숨밖에 진짜 안 그럴 되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오히려 더 들어요. 네. 보면 뭐 정말 애착 있게 이렇게 삶을 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러시는 분들도 혼자 이렇게 지내시다 보니까 갑자기 쓰러지셨을 때 주변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신 모습들을 보면 참 인생 더덥다. 이게 좀 뭐 오늘도 이게 비도 좀 이렇게 추적추적 내리고 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또 참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예. 이런 고독사의 현장들 대부분 가보면은요 다 술병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할 줄 아는 취미는 아무것도 없어요. 술 마시는 거밖에 없어요. 우리 주말만 되면 사람들 술 마시러 만나거든요. 불금에. 어디 놀러 가서 그냥 술만 마셔요. 술 마시는 것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맥주 한 잔 놓고 1시간, 2시간씩 얘기도 하고 대화할 수 있는 뭐 그런 분위기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진짜 삶의 술이라는 게 꼭 그렇게 많이 개입이 돼야 되나. 그래서 저는 이 술을 좀 줄이고 정말 진짜 취미 생활들 좀 했으면 좋겠어요.